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왕은지 일가족 살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1188년 여름 고려 무신집권기 때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민이 통치하게 왔던 시절이었죠. 자, 소감벼슬을 지냈던 이 왕은지라는 사람은 가족들을 데리고 견주를 떠나서 개경으로 가고 있었는데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서 일가족 전체가 참혹하게 살해당합니다. 이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다 보니까 고려사에도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 범인은 누구냐? 바로 평양이라는 사람입니다. 평양. 자, 이 평양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평양은 평장사 김영관의 외거노비였습니다. 자, 노비에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솔거노비, 두 번째는 외거노비인데요. 솔거노비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노비예요. 주인집에 함께 기거하면서 주인집 일을 도맡아서 처리하는 노비죠. 예속 상태가 가장 심했고 또 가장 힘든 상황에 놓였을 노비가 바로 솔거노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솔거노비고, 외거노비는 조금 다릅니다.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기거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제 분가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이제 생활하는 노비인데, 이 외거노비는 독특하게도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외거노비 중에서는 가끔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노비가 있었는데, 바로 이 평양이라는 노비가 그 외거노비에서 성공했던 사람이죠. 기록에 따르면 이 평양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평양한테는 꿈이 있겠죠. 여러분, 무슨 꿈이겠습니까? 이 노비는 당연히 신분 해방, 양인이 되는 게 꿈이거든요. 우리 저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 전근대 국가에서 신분제 사회에서 최하층 신분이 바로 이 노비고, 이 노비는 가장 힘든 삶을 살았다. 사람이 아니었죠. 짐승 같은 대우, 물건 같은 대우를 받았고 인권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고 말하는 도구라고 이제 불릴 정도였습니다. 자, 그랬던 이 노비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평양이 어떻게 하느냐? 자, 평양이 권세가한테 돈을 줘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돈을 줘서 관직까지 사게 됩니다. 관직까지 매수해서 산원 동정이라는 이제 관직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평양이 도대체 왕은지 일가족 살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평양의 부인의 주인이 바로 왕은지입니다. 그래서 왕은지 가족은 이제 가세가 기울게 되니까 자신의 옛 노비였던 이 평양 이 집에 와서 얹혀 살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좀 불편하고 기괴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두 가족의 사이가 크게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답니다. 특히 평양이 이 자기 부인의 주인이었던 왕은지 가족한테 잘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양이 이제 왕은지한테 돈을 두둑히 주면서 개경으로 갈 때 보태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왕은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견주를 떠나서 개경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서 일가족 전체, 자신도 죽고 부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참혹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평양은 왜 이 왕은지 일가족을 살해했을까 봤을 때, 이 평양 입장에서 뭡니까? 자신이 돈을 주고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고 관직까지 샀지만 자신이 노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자신의 부인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부인의 노비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 그자가 바로 왕은지란 말이죠. 따라서 왕은지가 죽어야만 자신이 노비라는 사실, 또 자신의 부인이 노비라는 사실을 영원히 묻을 수 있다. 즉 진실을 영원히 묻어야겠죠. 그래야만 완전한 신분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양인이 되기 위해서,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왕은지 가족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평양이 자신의 처남들을 불러서 살해를 사주게 됐고, 평양이 주인은 아닙니다. 평양이 주인은 아니고 평양이 사주를 받았던 이 처남들이 매복해 있다가 습격해서 왕은지 일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또 체계적인 과학 수사 기법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진실이 밝혀졌을까? 이 평양이 왕은지 가족이 살해된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이제 완전한 신분 해방을 이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쁜 내실을 너무 하고 너무 떠들고 다닌 겁니다. 그러고 되는 거예요. 사람들 입방에 오르게 되고 결국 소문이 나게 되거든요. 게다가 이 평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처남들한테도 관직을 사서 주게 되니까 의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사대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어사대는 요즘 치면 검찰, 감사원에 해당되는 무서운 이제 수사기관, 사법기관인데 이 어사대에서 결국 조사를 하게 되고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은 어떻게 됐느냐? 평양은 멀리 유배를 가게 되고 아까 그 살인을 직접 실행했던 처남들은 잡아서 사형에 처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일단 사형이거든요. 근데 이 처남들은 용케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안 잡힌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 평양이거든요. 이 평양이 이 모든 사건을 기획하고 사주한 사람인데 어떻게 평양은 유배형으로 끝났을까 봤을 때 아마도 평양은 이 살인죄에 대해서 처벌받은 것이 아니고 관직을 매수한 죄에 대해서 처벌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왕은지 일가족 살해사건 1188년 여름 고려를 충격에 빠뜨렸던 일가족 살해사건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찹찹하고 무겁고 또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 평양이 어떤 이유에서든 왕은지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은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죠. 여러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한편에도 이 평양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조금 동정도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그 노비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면 살인까지 하고 싶었을까? 살인을 해야만, 저 왕은지 가족을 죽여야만 자신이 완전한 신분 해방을 이룰 수 있다는 거, 그 마음도 이해가지 않습니까? 전근대 국가에서 신분제 사회에서 정말 최하층 신분으로서 사람 대접 못 받고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노비는 여러분 나만 노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도 노비가 되고 내 대대손손 계속 노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신분의 사슬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운다든가 큰 군공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뭐 아까 평양의 경우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신분 세탁하는 방법이 있지만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평양도 완전한 신분 해방을 이루고 싶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이 왕은지 가족이 미워서 뭐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도 아니고 금전관계에 의한 살인도 아니고 저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완전한 양인이 될 수 있다. 그 마음도 조금은 이해간다. 그만큼 이 신분의 이 사슬이 무섭다는 겁니다. 무려 지금 어땠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신분제 사회가 없어졌죠. 1894년 1차 의복개혁 때 이제 노비제도가 폐지되면서 우리는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여전히 현실적으로 또 사회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저도 살아가면서 그런 차별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시면서 많이 그런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차별을 느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인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또는 사회적 지위, 권력, 심지어는 학벌, 외모에 의해서까지 사람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많은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고 유리천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별들이 없어질 때 진정한 정의와 자유로운 평등한 국가를 이룰 수 있다. 저는 사람이 이러한 조건들, 현실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인품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이 올 때 정말 멋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사건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